칠선의 김재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윤영거 대표님, 회고록 안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혼 문제가 나옵니다. 예. 거기서 딸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김재순 돌아가신 회고록에 그 책에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데 몸이 아파서 일본에 치료차 갔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잘 아는 일본 정계 막구 실력자 세지마 류조라는 분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좀 재혼을 하라 이렇게 좀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재순 국회의장도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친분이 있으니까 청와대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세지마 류조가 그러는데 꼭 좀 재혼을 하시라.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근혜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그때 영부인 역할을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유학 가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영부인 역할을 할 때니까 그 딸에 대한 그런 또 애틋한 마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도 아니고 떡국 집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했어요. 그네 때문에. 뭐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거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던 분이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세지마 류조가 한 말이 왜 중요하냐라고 느끼실지 모르는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일본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 전후의 최대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불모지대라는 작품의 실제 모델입니다.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의 주요 군 간부를 하다가요.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11년 동안 살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전쟁 그 참모본부의 모델로 삼아갖고 이토츠라고 하는 기업을 일궈내서 나중에 전후에 재벌그룹을 만든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은 졌지만 이제 경제로 일본을 한다 그러는데요. 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관계예요? 관동군 장교 시절에 직속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나카소네 총리하고의 그 회담이라든지 이럴 때 전부 마쿠 지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군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경제를 하고 일본 정계도 뒤에서 흔드는 아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쿠 실력, 그야말로 마쿠 실력.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이름은 뭐 일본 사람은 다 아는 이름이고요. 한국 사람들도 지금 나이가 50대 이상이 되면은 익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김재순 의장도 이 얘기는 꼭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안 전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세지마가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갖고 이제 한때 박정희 대통령을 또 친일파라는 식으로 공격할 때 또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각별한 관계에서 재혼을 권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또 김재순 의장이 얘기한 게요. 삼성 개헌할 때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도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때 뭐 김재순 국회의장이 반대를 했었죠. 공화당 대변인인데 반대를 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 연락이 와서 청와대에 도미가 물이 좋은 게 왔으니 와서 한잔하자. 불러가서 들어갔더니 나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하겠다. 종필이 JP한테 넘겨줄 거야. 한 번만 도와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맨투맨으로 얘기했어요. 김종필 전 총리도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이 사람아 나 한 번만 더 할게.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설득을 했죠.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때 또 삼성개헌이 통과된 게 본인의 신임하고 연계를 해버렸죠. 삼성개헌 통과 안 되면 국민투표가 통과 안 되면 나는 그만두겠다. 또 그것도 걸어서 했는데 또 김재순 당시 공화당 대변인이 정말 한 번밖에 더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만약 더 하면은 성을 갈겠다. 성을 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 딱 한 번만 하면 그만둘 각오가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스스로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한 게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지금 평가 보면 그때만 해도 삼선 개헌할 때만 해도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북한이 난 적도 있었는데 70년대 남한이 완전히 북한을 그냥 확 뒤집어버리는 그런 괄목한 경제 성장을 한 거는 또 사실이고 그 이후에 또 삼선 개헌을 통해서 또 10월 유신까지 이어지면서
독재의 터널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발전에는 큰 장애가 됐다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가 69년도면은 한 번밖에 정말 안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성을 갈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랬을까요, 박정희? 글쎄요, 당시에는 그 정도 절박하 느꼈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제 김재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민주당 계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럼에도 5.16이 발생했을 때, 맨 처음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근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에 합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개헌은 맨 처음에 좀 반대 입장을 보였죠. 예. 근데 저렇게 설득하니까 이제 삼성개헌까지는 찬동을 했는데, 결국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멀어지고 떠난 게 유신 때죠. 유신이 예, 일어나니까 예. 이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물러납니다. 그래서 좀, 예.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안 하다가 나중에 6.29가 되면서 다시 이제 정계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해가지고 YS 김명삼 전 대통령의 인연까지 이어지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순 의장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얘기한 거 보면은 좀 반말 비슷하게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민주당 시절 때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YS보다 선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도와줬는데 바로 이제 당선된 다음에 모여갖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현장을 잘 중시하고 가야 된다고 충고를 하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좀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토사구팽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건 중국의 이제 한신이 한나라를 세운 유방과의 관계에서 나온 고사입니다만은 예. 국내에 저 말을 유행시킨 건 바로 김재순 전 의장입니다. 바로 저 때 이게 이제 원조가 김재순 의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중국 이제 고사에 나오는 거지만 예. 바로 이제 국내에 물론 식자들이 아는 분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대중화시키면서 쓴 거는 저게 처음이고요. 그때부터 저 말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고록에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영삼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본인한테는 배신감, 회한이 큰 거죠. 이 김재순 의장이 이 정치 역정을 3번 큰 역정을 겪고요. 예. 하나는 이 5.16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30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5.16이 터지면서 감옥 가서 한 8개월 살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유신 반대해가지고 삼성개헌에 협조해줬지만 유신 반대해서 16년 동안 해외로 떠돌아다녀요. 16년 당인 생활을 어떻게 보면 심하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전에 6.29 선언을 노태우 대통령한테 좀 조언을 해줘요. 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다시 등장해서 국회의장까지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YS를 도와서 3당 합당하고 YS를 도와서 대통령 다는데 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는데 그때 박준규 의장하고 이분 둘이 그때 뭐 재산 공개 파동이니 뭐니 해서 좀 굉장히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하니까 모양이 안 좋게 됐죠. 예, 그래서 예. 나갈 때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해서 예. 그 정무수석, 청와대 정무수석, 찾아온 정무수석한테 김재순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 했대요. 너는 알지? 김영삼하고 나하고 누가 더 깨끗한지 네가 한번 알지. 그게 그 맥락에서 그렇죠. 나온 말이군요. 그러니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는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 나를 이렇게 돈 문제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을 하냐 했는데 이제 YS 대통령 만들기까지는 공을 세웠는데 예. 대통령에 대해서 신라 호텔에서 이 캠프가 구성됐대요. 예. 거기 조각하고 그 새로운 대통령 뭐 기조 그 정책 만들고 하는데 그때 YS 대통령 당선자한테 좀 조언을 좀 많이 했대요.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현장을 많이 가고 예. 나라 운영하는 건 이게 아니다라고 코치를 많이 했는데 조언도 너무 많이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요. 예. 예. 높은 사람들일수록요. 기업체 회장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높은 사람일수록 조언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순 의장이 볼 때는 나는 듣기 싫은 조언을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팽당했다. 이렇게 또 회고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 YS 주변 인사들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좀 다른 표현이지만 이미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 곧 대통령인데 그때도 보면 꼭 옛날 후배 대하듯이 대하더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건 좀 곤란해지죠. 조금 자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예. 출세한 사람들이 고향 친구들 잘 안 만나잖아요. 고향 친구 만나면 너 개천에서 용났다, 출세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예. YS는 갇힌 취급하니까
아마 기분 나빴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결국에 김재순 의장은 이런 말을 했네. YS를 용서했느냐. 한순간이 아까운 인생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초탈한 듯한 모습을 마지막에는 조금 보인 것 같습니다. 회고록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